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임실군이 오염된 토양 수백 톤을 불법적으로 들어온 정화업체에 오염 토양을 반출하라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진출입로인 하천 교량을 철거하겠다며 그야말로 초강수를 뒀는데요. 주민 대표단은 오늘 광주광역시를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임실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은 지난달 대구에서 오염토양 350톤을 불법 반입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임실군의 지도 점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임실군이 오는 3월 말까지 이 토양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라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진출입로인 하천 교량을 아예 철거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 오염 토양을 타 지역으로 반출해 내지 않을 경우 공장 진입로 후 하천 교량 철거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임실군의 강력한 의지를 또 더 이상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교량에 통행 제한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오염 토양을 싣고 오는 20톤 이상 화물차에 진출입을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도 다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로 꾸려진 대책위원회 대표단 10여 명과 임실군의회 의장은 오늘 광주광역시를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에서 등록업을 내줬으니까 그 등록업을 철회를 해달라 이거죠. 앞으로 이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광주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또 설 명절 뒤 임실군에서 다시 열리는 집회 전까지 광주시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광주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하면서 설 대목을 앞둔 축산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크게 늘었지만 외식 소비가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돼지 농장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500마리를 출하했지만 사료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돼지고기 출하 가격이 생산비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 마리당 6만 원 안팎의 적자를 봤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사료비죠. 사료비를 지금 월 한 1, 2천 정도는 1,000만 원이나 2천 정도는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농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kg에 5,120원 하던 돼지고기 평균 가격이 계속 하락해 이번 달에는 3,195원으로 7달 만에 37.5% 떨어졌습니다.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한 데는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이 45만 톤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외식 소비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돼지고기 가격 하락을 피부로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느끼시기에 어느 정도나 좀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떨어졌다고 못 보고요. 여기. 축산 농가들은 돼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 판매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데는 복잡한 유통 구조가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중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 생산자를 좀 생각을 해서 가격을 바로바로 다운하고 그렇지 않으면 올랐을 때도 바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돼지고기 소비가 가장 많은 설 대목이지만 가격 폭락에 적자 출하를 감수하는 축산 농가들은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도당위원장은 이른바 제3지대에서 어떤 형태로든 연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불거진 한국농수산대학 문제는 농림부 장관과 총장이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평화당의 김종회 도당위원장은 당의 지지율 부진은 국민들의 공감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총선이 1년이 앞으로 다가온 만큼 도민들의 의견과 원하는 바를 따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설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대부분 공감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3지대에서의
통합 또 제3지대에서의 연합 등등을 우리가 모색하자라는 생각을 서로가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치적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김종회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한국농수산대학은 일단 농림부 장관과 총장 모두 분교 설치를 부인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사태를 유발한 장관과 총장이 직접 한농대 분할은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면서 이번 용역은 전주 캠퍼스의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업 엘리트를 육성하는 사관 학교인 한농대는 전북의 자존심입니다. 한농대가 깨지면 농생명융합도시인 전북 혁신도시가 해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 또 이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도지사도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자동차 경량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손을 잡았습니다. 탄소 소재로 만든 자동차 부품을 신차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 전주에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금형틀에 탄소 복합 소재를 넣고 자동차에 후드를 찍어내는 장비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난해 들여온 고속 자가 히팅 3D 진공 시스템입니다. 이 장비의 금형틀만 바꾸면 자동차의 다른 부품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탄소 복합 소재는 자동차 경량화의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복합 소재 테크센터를 열고 1년 동안 탄소 복합 소재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5가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축적한 기술을 신차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체코 공장에 개발 예정인 PDN 차종이 있습니다. 그 차종에 CFRP를 고급화하여 상용할 예정이며 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굴지의 자동차 메이커가 참여함으로써 탄소 소재의 자동차 분야 진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탄소 기업의 연계 체계가 구축되는 여건도 갖추게 됐습니다. 자동차 메이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동차 메이커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탄소 관련된 기업들이 서로가 같이 여기로 와서 힘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중심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탄소 소재가 안고 있는 고가의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관련 기업을 탄소 국가산단에 집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유치 대책이 후속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에도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타지에서도 모바일로 전북의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상품권 판매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인천 시내 매장에서 화폐처럼 쓸 수 있는 전자상품권입니다. 결제 금액의 4%에서 최대 15%를 적립하거나 할인해 줍니다. 인천 이음으로 불리는 이 전자상품권은 인천의 17만여 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천 이음 같은 전자상품권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지류로만 발행되던 지역 상품권에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되면 타지에 사는 사람들도 온라인에서 전북의 지역 상품권을 구매한 뒤 지역의 특산물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특산품을 이제 지역 상품권으로 사고 결제를 하고 택배로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의 자금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은 3,123억 원,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은 800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자치단체 지역 상품권은 3배, 온누리 상품권은 1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군산 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시민들 편리와 그다음에 상인들의 골목 상권,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효자 상품입니다. 여기에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되면 지역 특산품의 매출을 더 끌어올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 7시 20분 현장 스토리판에서는 지역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이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골목 상품권의 유쾌한 반란편이 방송됩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격동의 근현대 시기 작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정읍에서 개막했습니다. 익산에는 식품기업 4곳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2019) 정읍 방문회를 기념해 정읍시립미술관이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근현대 명화전입니다.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백남준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 70여 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식품기업 4곳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다고네와 백제동성, 한빛식품, 푸른들 등 식품기업 4곳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각각 공장을 짓고 모두 80여 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에서 13개 사업에 9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남원시는 확보한 사업비로 목기와 농식품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안군 개화면이 면승격 36주년을 기념해 개화면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시회를 이달 말까지 면청사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 상가들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축하 할인 행사를 엽니다. 주민들이 겪은 고난과 역경의 기록들을 모아서 면승격 36주년을 맞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페이퍼코리아가 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쌀 370포대를 군산시에 기탁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와 전국 한우협회 군산지부, 그리고 세아베스틸도 각각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같은 법인 아래로 모이게 돼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합작법인을 설립해 법인 아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삼호중공업, 미포조선을 두기로 협약했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국내 조선산업이 3강 체제에서 2강 체제로 재편돼 수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추가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될 수 있어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경기에 이어 충북으로 확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소와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 내일 오후 6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각 지자체에는 가축시장을 3주 동안 폐쇄하고 내일까지 모든 소와 돼지의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는 3월 말부터 군산공항에서 제주행 여객기가 오전에 다시 운항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는 겨울에 운항을 중단한 지난해와 달리 오전에 출발하는 제주행 여객기가 1년 내내 운항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은 전라북도와 조만간 협의를 마치고 운항 시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이 고창을 포함한 서남 해안을 아우르는 한국의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세계유산의 등재 여부는 내년 7월쯤에 결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해 1월에도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갯벌의 상세 지도와 통합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을 포함한 영호남의 7개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이원택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내정됐습니다. 이원택 신임 정무부지사는 김제 출신으로 전라북도 비서실장과 대외협력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행정관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면 신원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임명할 계획입니다. 군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농가 창고에 침입해 농산물 등을 훔친 혐의로 군산에 사는 5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월 말 새벽 1시 반쯤 군산시 산북동의 한 정미소 창고에 침입해
20kg 쌀 3가마를 훔치는 등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730만 원 상당의 농산물과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4도 등 1도에서 5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지만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5도가량 높아 포근하겠고 둘째 날인 일요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JTBC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제시 백구면 난산마을 주민들이 46만 2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